네, 그리고요, 장시호 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장시호 씨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검찰청에 자주 불려갔는데, 문제의 김영철 검사만이 아니라 박 검사도 부지런히 불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장경태 의원이 7개월간 51회 네네. 출정이다 해서 한국 신기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네. 저희 미디어 워치는 이 장시호의 이 검찰 조서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네. 18건입니다. 그러면은 33건이 없어요. 검찰 조사가. 뭘 했는지.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검찰청에 간 거는 사실인데 가서 뭘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게 다수다. 네. 조서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조서가 있는 18건은 또 정상이냐? 장시호가 2016년 11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요. 네. 근데 12월 넘어가면서 약간 이상해지더니 12월 30일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파행이 됩니다.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부르는데 장시호를. 잠깐만요. 12월 30, 31일에요. 네, 이틀간 이건 되게 부릅니다. 이례적인 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라 연말에는 보통 사건을 안 하는데요. 그 12월 30, 31일 날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네. 20시간 조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보는데요. 요일이 목금입니다. 목금. 12월 31일이 토요일. 30일이 목요일. 31일이 금요일.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날 이게 불러서 아마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알 텐데, 조사 받으러 가면 이렇게 이 도착 시간, 그리고 조사 시간, 조사 마친 시간, 이게 적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 장소, 출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와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 조사를 시작한 시간이 나오고, 조사가 종료된, 마무리된 시간이 나오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걸 다 자기가 적어야 돼요. 네 개의 시간이. 자기가 적어야 돼요. 그거 검사가 적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적어야 되는데, 장시호는 자 12월 30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출정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검찰청에. 네. 근데 그러면은 10시에 도착했으면 10시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사 시작 시간은 무려 21시, 9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이 검찰청에 갔는데 수사 조사 시간은 밤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1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11시간 동안. 만약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대기가 있는데 대기했다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사 시간 전 검사 면담 및 휴식. 그러니까 검사 면담 휴식을 11시간 동안 하고 밤 9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12시 34분에 끝냅니다. 아니 그러면 연말 연시에 공무원들도 놀아야 될 텐데 12월 30일 날 오전에 불러놓고 밤 9시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수사합니까? 아니, 변대표님 다시 제가 달력을 보니까 31일, 말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돼. 금토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죠. 2016년인데요? 2016년 12월 31일. 30일에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31일에도 또 부른 거죠? 그럼 지금 금요일입니다. 그럼 30일. 금요일 날. 연말 금요일. 연말 금요일에 다 놀러 갈 때 왜 11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밤 9시에 수사해가지고 12시에 끝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31일인데 31일 토요일 31일은 2시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 네. 그래서 역시 또 한 2시간 50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5시 50분에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 4시간 가까이네요. 그렇죠? 거의 4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았죠. 3시간 50분 동안 하여튼 뭔가 휴식이든 면담이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없다는 시간이. 게 뭐예요? 종료 시간도 없고 조사 시작 시간은 17시 50분, 오후 5시 50분인데 종료 시간도 안 적혀 있고 열람, 이제 조서를 열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썼다면 열람 조서 시작 시간도 없고 이 종료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이 상태로 보면은 아예 시간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풀로 있었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 보세요. 2016년 12월 31일 말일입니다. 게다가 요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뭐 신정이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이때는 관공서가 모든 게 마비가 돼 있어야 정상이죠. 소방 말고 경찰 말고는 돌아가는 게 없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장시호 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변 대표님 확인한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공문서 서류로 확인되는 서류 거잖아요. 확인됐으니까 아마 지금 이 편집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오후 2시에 검찰청에 도착하긴 했는데 조사 시작은 오후 5시 50분에 했고 그나마 이것 또한 4시간 놀았고 문제는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다. 없어요. 예. 언제까지 놀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러면은 추정일 도대체 수밖에 없네요. 언제 돌아갔냐 이거야. 그럼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언제 돌아갔냐 이거죠. 뭐 어디 클럽 갔다 왔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조서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조서는 언제 끝났는지 그럼요. 피의자 조사받은 사람이 적게 돼 있는데. 자, 연말이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토요일 맞네요. 12월 30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요.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근데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고 그러니까 좀 우울할 테니까 구치소에 있으니까 예? 저 서초동에 와서 좀 놀다 가라, 쉬었다 가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오버할까요? 근데 그게 맞다고 쳐도 그러니까. 장시호는 놀아 좋지만은 그 장시호 하나 때문에 이 나와 있는 공무원들과 검사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같이 놀아요? 장시호하고? 이 사람들은 가족 없어요? 31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일단은 부르는 건 네. 그러니까 박사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부르는 것만 김영철 박 같은 말단이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만나는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에 나와요. 네네. 자기 윤석열 수십 번 만났다고. 네. 한동훈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름이 안 적혀 있을 뿐이지. 아. 이 자리에는 네. 윤석열 한동훈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2월 31일 야방에 불렀는데 예. 박주성이하고 둘이 놉니까 거기서? 그러면 아니 잠깐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놀았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아니 무슨 고려시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구치소에 구금된 여성 피의자 피고인을 불러다가 연말에 놀았다라는 말을 제가 변 대표님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 일단 장시호 말로는 네. 탕수육주로 시켜줬다 그러니까 탕수육 시켜가지고 놀았나 보죠. 그리고 뭐 탕수육 시킬 때 뭐 빼갈도 같이 시켰겠죠 아마. 그래서 그걸로 놀았을 것 같고 조서 같은 경우는 거의 기록된 게 없고. 네. 진짜 조서에 없는 건 미리 알았지만은 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거 시간이 안 적혀 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정농단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에 의한 부정부패 아닙니까? 부패잖아요. 부정한 거죠. 그 특혜를 봐주고 네. 특히 이게 만약에 이게 위증교사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특혜 봐주고 남의 없는 죄를 거짓말로 불개해가지고 처벌했다는 거. 그게 그래서 모해 증거 위조, 모해 이중죄는 그렇죠. 징역 10년 이상짜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장시호라는 어떤 사람하고 연말에 놀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놀려면 뭐 지네 친구도 있고 또 뭐 검찰청 밖에 자유롭게 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검사들이 뭐 놀 줄 모르는 친구들도 아니고 유독 장시호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아닙니까? 한 살 더 먹고 연말 연시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를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근데 이제 1월 5일 그러면은 30일, 31일 날 이상한 행태를 보인 다음에 1월 5일 날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를 꺼내와요. 1월 5일. 그러니까 30일, 31일 날 조서 없이 불러서 뭘 했겠냐 했을 때 결국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가져온 걸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고 특검이 원래 갖고 있는 태블릿 PC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네네. 그러니까 특검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야 장시호 우리가 이거 조작해야 되니까 네가 가져온 걸로 우리 연출하자. 이 설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설득하는 게. 이 설득을 30일, 30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대신 너한테 뭐 해가 다 되는 건 해주겠대. 없다. 해가 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딱 5일 만에 장시호가 갑자기 태블릿 PC를 가져온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12월 7일 이거는 이제 아마 기억날 거예요.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 네. 그때 뭐 고영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장시호도 나옵니다. 장시호 나와서 장시호 뭐라 그랬냐면은 최순실 우리 이모는 태블릿을 쓸 줄 몰라요. 네. 계정을 만들 줄도 모르고 메일을 열어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태블릿을 진술이죠. 못 네. 쓴다고 12월 7일 날 증언을 해놓고 한 달 뒤에 1월 5일 날 최순실이 저한테 맡겨놓은 태블릿 있어요. 이걸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겠어요. 아니 못 써도 맡길 수 있잖아요. 소유 뭐 이런 것만 의미한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나요? 나중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 당시 박근혜 쪽 여당 의원들이 다 물어봐요. 증인들에게. 고영태 플러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순실이 태블릿 쓰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아무도. 네네. 차은택이고 뭐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장시호도 우리 이모 태블릿 쓸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다 안 쓴다 태블릿을 이렇게 한 거고 장시호도 그게 협조해 놓고서 1월 5일 날 이제 꺼내오는 거죠.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장시호한테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하겠죠. 나는 쓸 줄 모른다 그랬지. 최순실이 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안 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능하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뭐 대통령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탄핵이 됐잖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진 거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는데 그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도 되고 또 지금 여당 대표도 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뭐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들이 그야말로 어떠면 헛개비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 당시 검사 때 했던 정말 이 조작 날조 수법을 그대로 국정에 옮겨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네, 네.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 다 진실이 안 드러나서 모를 뿐이지 이런 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의혹 사건들이 지금 이게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검사 때 했던 조작을 대통령과 이제 법무장관 여당 대표로서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진 거죠 조작이. 우리가 지금 뒤에 다룰 얘기들 최상병 사건, 세관 마약 사건 다 지금 조작 사건들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대선 때 제가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검사 때도 조작한 자들이 대통령 돼봐라 얼마나 큰 조작들 하겠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대로 된 거 있는 거죠 지금.